교원 영색, 선의인. 직장 상사의 표정만 살피는 부하를 멀리하라. 공자가 말하길,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좋게 하는 사람 중에는 어진 사람이 드물다. 이 문장은 중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자주 오르내리는 문장이다. 과거는 물론 정보화 시대인 지금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표현으로 주로 앞에 4글자인 교원 영색을 자주 인용한다. 실속 없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가식적인 표정으로 진심을 속이는 사람을 멀리하라 라는 공자의 충고는 앞으로도 계속 명문으로 남을 것이다. 공자는 말이 많고 얼굴빛을 교묘하게 꾸미는 사람을 싫어했다. 반면 말수가 적으나 성실한 사람을 가까이 했다. 논어에서 언급한 사람의 겉모습에 대한 다른 문장들을 살펴보자. 강직하고 굳세고 질박하고 어눌하니 어짐에 가깝다. 공자가 향당에 있을 때는 공손하고 삼가서 말을 못하는 사람 같았다. 강직하고 굳센 표정에서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어눌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선뜻 호감을 느끼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공자는 그런 모습이 얼굴빛을 교묘하게 꾸미지 않은 순수하고 질박한 사람으로 어짐에 가깝다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어떨까? 판동 독서를 운영하며 여러 편의 책을 저술한 나를 달병가로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나는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히려 항상 이 점을 경계하며 스스로 교원 영색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한다. 술자리 같은 장소에서도 되도록 입을 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회식에 얽힌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회식을 즐기는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마지못해 자리만 차지하며 시간을 보내는 내성적인 직장인도 있을 것이다. 나도 처음에는 회식 분위기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회식 분위기에 어울리기 위해 술자리에서 술을 권하는 격언 300구 같은 것을 배워볼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가식적인 방법은 공자의 사상과 부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려한 언변으로 술자리를 주도하는 것은 공자가 말한 얼굴빛을 교묘하게 꾸미는 것과 다름없다고 느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술자리에서 최대한 말을 아끼며 핑계 없이 솔직하게 말한다. 죄송하지만 저는 술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비위를 맞추지 않는 진실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결혼식장에서도 이런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나는 거창한 언변으로 부모를 감상적인 감정에 빠뜨려 자신의 주례 솜씨를 뽐내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에서도 마찬가지다. 흥겨운 음악을 크게 틀어 분위기를 돋우고 어색한 구호를 외치자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느닷없이 슬픈 노래를 부르며 눈물샘을 자극하려는 사회자들을 종종 보게 된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교원 영색이라는 공자의 말이 저절로 떠오른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과장된 표현에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목적이 숨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로 인한 식사 자리에서 상대방과 계약을 논의하고 세부 사항을 거론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소통 과정이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술을 권하며 취하게 한 뒤 계약 조건을 이야기하는 건 교활한 계략이다. 멀쩡한 정신 상태에서는 수긍하기 힘든 불합리한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 술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이처럼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해 냉정한 비즈니스의 경계를 허물려는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얼굴빛을 좋게 꾸민다는 것의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 영어권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하는 정치가들을 베이비 키서라고 부른다. 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다 아이들을 발견하면
재빨리 달려가 뽀뽀를 하는 정치인들의 습성 때문에 생긴 말이다. 이는 모두 좋은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꾸며진 행동이다. 정치판이 아닌 회사에서도 베이비 키서를 발견할 수 있다. 겉으로만 직장 상사를 존중하는 척하는 부하 직원들도 베이비 키서의 심리와 동일하다. 부하 직원이 베이비 키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하 직원의 태도를 살피면 알 수 있다. 상사의 표정 변화를 주시하면서 상사의 표정이 좋으면 웃고 반대로 상사가 찡그리면 심각한 표정을 짓는 부하 직원들을 의심해 봐야 한다. 성실한 부하 직원들은 상사가 아닌 업무에 집중하기 때문에 상사를 대할 때의 태도도 담담한 경우가 많다. 반면 상사의 눈치만 살피는 부하 직원들은 상사 앞에서 베이비 키서로 돌변하며 직장 상사들의 비위를 맞추려 한다. 그런 직원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겉으로만 잘 보이려 하고 상황에 따라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며 태세 전환을 한다. 이는 직장 생활에 뚜렷한 주관과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전국시대의 화려한 언변으로 유명했던 소진, 장희는 인간관계의 분열을 초래한 사람들이었다. 반면 공자와 맹자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증명한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소진과 장희는 이름만 종종 거론될 뿐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후손들은 거의 없다. 반면 강직하고 굳세고 질박하면서도 어눌했던 공자와 맹자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존경받는 군자들로 기억되고 있다. 사회생활이나 회식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 거꾸로 소위 띄워주는 말을 들었다고 감사해야 할 필요도 없다.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는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고 말을 아낄 때는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어도 편안한 관계이다. 말없이 서로의 눈빛만 바라봐도 어색함을 느끼지 않아야 비로소 가장 좋은 친구 사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 떠들썩한 관계로 형성된 만남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만약 친근함을 표시하기 위해 쓸데없는 농담이나 저속한 우스갯소리를 늘어놓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 상대방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솔직하고 담담하게 지적하고 상대방의 단점까지도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해보자.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좋게 하는 사람 중에는 어진 사람이 드물다라는 공자의 말을 명심하자. 지나치게 자신을 과장하는 사람은 어짐이 부족해 멋지게 보이려 행동하기 마련이다. 진실한 기쁨, 관심, 애정은 과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도 굳이 과장되게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